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하루 5분 특강 두 번째 강의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있으신 분들은 22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겠고요. 교재 없는 분들은 그냥 영상만 딱 봐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먼저 목차 제일 위에 있는 2번 보시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험에서 지금 한참 좀 쉬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럼 조만간에 이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계속적 보증 계약이다 해서 이제 갑이 주채무자이고 을이 채권자이고 병이 보증인이었을 경우에 특정된 채무가 아니고요. 일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제 병이 보증 계약을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속적 보증 계약의 경우는 여기 있는 병이 퇴사 등을 했다. 보통 보면 이제 병이 대표이사고 갑이 이제 회사인데 갑이 현실을 이제 알고 퇴사하는 경우죠. 그와 같이 현저하게 사전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전 변경에 근거했던 이유로서 보증 계약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그게 아니고 확정 특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경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 채무액이 500이었고 그 500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보증을 쓸 당시부터 주 채무액에 대해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정 변경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더 추구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었던 1번의 경우와 달리 확정 특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퇴사 내지 사임 등을 했다 하여도 사전 변경에 근거한 보증계약의 해지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경우하고 요거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에 센스 있게 보증계약이 나오고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할 것이 여기 있는 이 보증계약이 방금 봤던 계속적 보증계약인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또는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인지에 대해서 구분해놓고 결론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없다 이 두 가지를 딱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23페이지를 보시고요.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자, 문제점 부분은 밑줄 긋지 마시고요.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가 이후에 강행 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 또는 강행 규정에 해당하는 민법 제5조 이하 제한 능력이죠. 미성년자 또 올려주시고 를 이유로 취소 등을 주장하는 경우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에 근거한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했을 경우에 근반원의 원칙, 즉 신의칙에 근거해서 이러한 무효 주장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밑에 이 판례 문구 자체가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요만큼을 먼저 꼭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강행법규에 위반했음에 근거한 무효 주장을 만약에 모순행위로 봐가지고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의 제일 중요한 말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법원이 국회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반된 무효 주장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등에 의해서 반다고 볼 수 없다. 즉 신의칙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읽어가지고 여러 번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1번과 2번 판례가 있는데요. 1번 판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민총 뒷부분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을 공부했고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허가, 잠탈, 배제의 목적이었을 때에는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에 근거해가지고 무효다까지 공부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만약에 신의칙에 근거해가지고 배척, 제한을 가해버리면 맞죠? 이러한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하는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옳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이만큼은 이제 전부 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전제거든요. 그래서 민법 공부를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은 시간으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높은 점수, 고득점을 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굳이 암기할 필요 없고 이해만 하면 될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는 부분은 주어지는 부분이니까 쓱 읽으시면 되고 정작 중요한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바꾸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옳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신의칙에 위반된다. 비교해가지고 위반된다. 혹은 신의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틀린 지문 구성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복해서 영상 들으시고요. 전 또 다음 특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